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엔페이스 에너지 네. 실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댓글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요. 저 드디어 이제 관심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기뻤는데 네네. 이게 또 좋은 수익을 가지고 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같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왜냐면 실적 발표를 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프리장에서 플러스 한 12% 정도까지 오르다가 마이너스 4% 정도로 마감을 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우선 결론부터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전혀 기업의 뭐 실적이나 이슈 문제는 아니고 엔페이즈가 워낙 실적 트레이딩 하기에 괜찮은 기업이어가지고 항상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을 비트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이 실적 발표 며칠까지 시장이 빠졌는데도 엔페이즈는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됐어요. 거래량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실적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쭉 빠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저희는 그런 기술적인 것보다는 네.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되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다. 그리고 마침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괜찮은 23년의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힌트를 모조리 다 준 그런 실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지네요. 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숫자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724.6밀리언으로 컨센서스가 704밀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회를 했고, 저번 분기에 줬던 가이던스 상단이 720밀리언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이던스 상단도 또 상회를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진단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GPM 같은 경우에는 43.8%로 YOY 대비해서 3.6%포인트 올랐고, 넷인컴, EPS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마이너스가 없네요. 예, YOY가 거의 2배씩 늘어났다. 그래서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분기 가이던스도 레베뉴가 700에서 740밀리언 이번 이렇게. 23년 1분기. 네, 맞습니다. 720밀리언인 것 같은데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네네. 네, 그 다음에 GPM은 이제 기존 가이던스가 40에서 43%였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1%포인트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마진도 1% 올라갈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4분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22년도를 짧게 요약을 하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YOY 70%가량 상승을 했고, 오퍼레이팅 인컴은 거의 107%, 그리고 넷 인컴은 173%. 이것도 굉장히 저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레베뉴가 엄청 올라도 마진이 다 깎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가 마진을 포기하고 매출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제품 사면은 이걸 공짜로 줄게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용 관리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뜻은 뭐냐면 제품의 펀더멘탈 자체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마진은 향상시키면서도 레베뉴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있습니다. 모습이네요. 매출 성장보다 마진 성장이 더 좋았다는 거는 맞습니다. 관리가 훨씬 더 잘 됐다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매출 성장으로 더 크게 이어질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보냈다. 그래서 우선 지역별로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18밀리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전체 매출 중에 71% 정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 29% 이렇게 나왔고요. 유럽 매출은 YOY 플러스 180% 정도 상승을 했고, QOQ로는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QOQ로에서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되게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인터내셔널 부분이 전분기에 QOQ로 70% 성장했거든요. 그 전분기에는 QOQ 50%였고, 네. 근데 갑자기 13%로 줄었어요. QOQ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유럽 엄청 좋다더니 둔화 아니야? 성장 둔화 아니야? 이렇게 보기 충분했어요. 그죠. YOY는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 1, 2, 3분기에 다 해먹은 거고 맞습니다. 4분기엔 둔화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실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QOQ가 굉장히 둔화됐다. 이거에 대한 이유도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내용을 먼저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이번 분기 네덜란드, 프랑스의 IQ8 신제품이죠. 이거를 이제 벌써 유럽에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 상반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에 제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글린컴 네트워크스 얼마 전 저저번 분기에 인수를 했던 기업들인데 얘네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시작했다. 그리고 여전히 매우 강하다 수요가 이렇게 언급을 했고,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항상 나오는 지역이죠. 엠페이즈에서 부착률 100%인 지역인데 부착률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인버터를 설치하면 ESS를 같이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설치하는 비율을 부착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는 이 두 개를 무조건 같이 설치를 한다는 거죠. 다음에 호주도 2분기부터 IQ8을 도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IQ7이 매우 빠르게 성장 중이다. 그 다음에 신흥국에서 480와트, 그러니까 전력이 50% 증가한 제품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전력 제품이 향상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제가 따로 여기에는 안 넣어놨습니다. 네네. 워낙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뒷부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유럽에서 매우 강한 수요가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둔화가 된 건가? 지금 보면은 이제 유닛십, 그러니까 인버터를 몇 개를 선적을 했냐, 그리고 용량은 어느 정도 선적을 했냐, 이걸 보면은 QOQ로 확확 꺾이는 게 보여요, 그래프들이. 물론 절대량은 증가를 했지만 QOQ가 확확 꺾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는 얘네 이제 드디어 둔화되나? 속도가 줄었다. 속도가 너무 빠르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선적 유닛이 이번에 4.87밀리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건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냐라고 하면은 얘네 분기당 생산 캐파 자체가 500만 대예요. 네. 그러니까 캐파가 이미 풀 캐파예요. 총 캐파, 분기당 캐파가 5밀리언이다. 네, 맞아요. 5밀리언인데 이번에 4.87밀리언을 팔았다는 거는 네. 사실 풀 캐파 다 돌렸다는 거거든요. 여기 뭐 그 불량률도 있을 거고 네네. 여러 가지 선적이 안 된 것들도 있을 거니까 얘네 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수요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이 정도밖에 팔 수 없었기 때문인 거고 전 분기에서는 얘네가 지금 거의 300밀리언 정도밖에 못 팔았었어요. 네. 300밀리언씩 팔다가 2분기부터 300밀리언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3분기에 갑자기 400밀리언 넘게 팔고, 근데 이번 분기에는 이 룸 자체가 100만 대밖에 플러스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얘네가 가진 생산 능력을 다 팔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둔화된 게 아니라 찍을 수 있는 건 다 찍어서 다 판 거다. 예, 맞습니다. 근데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었다.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QOQ 12.3%, 그러니까 원래 플러스 60, 70% 하던 게 이렇게 둔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적 용량도 마찬가지겠죠. 유닛이 줄었기 때문에 선적 용량 자체도 준 겁니다. 그래서 1952 메가와트 DC를 판매를 했고 YOY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판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적 유닛이랑 용량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는 네. 유닛도 당연히 늘었지만 유닛 하나당 가지고 있는 얘네 제품 용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품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적 60개가 더 실렸는데 왜 100이나 더 늘었냐? 맞습니다. 이걸 알고 보니 기존에는 1이었는데 1.5씩 다 늘어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100이 늘어난 거다. 제품 성능이 1.5배가 좋아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은 말이 많았어요. 배터리 성장 용량, 네. 이게 122.1 메가와트가 나왔는데 이게 전 분기에는 133.6 메가와트였거든요. 줄었군요. 예, 오히려 줄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니네 배터리도 지금 둔화가 됐고 니네는 지금 QOQ로 역성장을 했고 인버터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줄어든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도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믹스, IQ8 믹스 같은 경우에는 55%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덜 늘어났어요. 저번 분기에 믹스가 47%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55%다. 그래서 뒤에 이제 Q&A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 믹스라는 게 전체 제품에서 IQ8이 차지하는 비중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IQ, 원래는 네. IQ7이 있고 IQ8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당연히 ASP가 높겠죠, 단가가. 비싼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번 분기에 이게 45%가 팔렸고 이게 55%가 팔렸다. 음. 그러니까 이게 늘어날수록 얘네 마진도 좋아지고 매출도 증가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 현재 1분기 예약이 이미 다 찼다고 합니다. 이미 예약이 다 찼고 유럽에서 매우 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3년 1분기랑
23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리시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은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미국이 1분기 약간 다운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엔페이즈가 2018년부터죠. 2018년부터 이 바드리 CEO가 오고 나서부터 QOQ로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처음 역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그만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약간 조금 깊게 봤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저는 다운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얘네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는 수요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계절성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얘네가 이제 설치 파트너들이 한 2,300개 정도 있거든요. 미국에만. 네. 그래서 2,300개 애들이랑 다 얘기를 했을 때 이 설치 파트너들이 우리의 고객들이 자 재고와 비용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이 설치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이 엔페이즈의 제품을 무조건 재고를 쌓아놓으면 얘네한테 다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1월 데이터만 봤을 때는 계절성이 뚜렷해도 충분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12월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분기는 낙관적이다 라고 정확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운전 시간 118분에서 91분으로 확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에 비해서 판매량을 높였다라고 언급을 했네요. 시운전 시간 이제 설치하는 시간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줄어들수록 많이 설치할 회전율이 수 있다. 높아지고 많이 설치할 수 있다. 네. 사실상 배터리의 캐파랑도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네. 시장에서 우려할 법했던 것들 첫 번째 인버터가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 이게 슬로우 다운 되고 있고 두 번째 1분기에서 미국이 역성장할 수 있겠구나. 미국이 다운된다. 이게 약간 엔페이즈에서는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1분기부터 루마니아 공장에서 제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찍고 있어요. 루마니아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까지는 분기당 500만 대가 캐파였어요. 근데 이번 분기부터는 600만 대로 늘어납니다. 근데 루마니아는 이제 유럽 쪽이잖아요. 네. 유럽 쪽이고 유럽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좋고 1분기 예약도 다 찼다라고 하면은 다음 분기에 유럽 관련돼서 플러스 100만이 추가가 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 이건 뒤에 제가 모델링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캐파가 없어서 못 팔던 것들이 이제 100만 대 20%가 플러스가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엄청 중요했던 거죠. 미국에도 제조 공장을 제가 설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 분기에. 근데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한 타임라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23년에 총 6개의 라인을 증설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6개를 한 기업의 업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총 3개 업체에 분산해서 할 거다. 2개 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 한 개 업체와 이미 생산을 시작하는 걸 얘기를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라인 하나당 75만 대가 늘어나거든요. 네. 캐파가. 그래서 2개 라인이 증설이 되는 거니까 150만 플러스 대. 150만 대가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 나머지 생산 시작. 그러니까 2개가 3분기, 4분기 이렇게 들어올지 3분기에 2개가 다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반기부터 라인 4개, 그러니까 총 300만 대가 다시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3년 말에 분기당 1000만 대 이상 생산 캐파가 확보되는 겁니다. 1000만 대면 지금 500만 대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2배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2배가 되겠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단순하게 보면은 2배 이상이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믹스가 올라갈 거니까. 네. 그래서 23년에도 충분히 이제 지금은 공급을 못 해가지고 못 팔고 있던 것들이 이제 풀린다. 공급 문제는 다 풀려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캐파 확장이죠. 가장 중요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분기부터 배터리 3세대, 네. 3세대 배터리를 이제 북미와 호주에 출하한다. 이 북미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비중이 71%이기 때문에 메인 시장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삼설이 배터리를 추가를 하는데
아예 확 달라진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2세대까지는 되게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 QOQ를 역성장하고 매출 비중을 보면은 배터리 되게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3세대부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항상 인버터만 얘기하다가 배터리 언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확 클 거다. 여기 위에는 인버터 얘기였고. 그래서 2세대에 비해서 단순히 세대가 하나 올라간 건데 전력이 2배가 되고 그리고 이 모듈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뭐죠? 이거는 뒤에서 제가 정확히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찌됐든 모듈성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거고 네. 시운전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린다. 시운전 시간도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피가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진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이 있었던 거죠. 제품 혁신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듈성이 뭔지 그리고 모듈성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은 NEM 3.0이라고 굉장히 중요했던 이슈가 있어요. 작년에 몇 월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캘리포니아 태양광 법안이거든요. 네네.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엔페이즈가 마이너스 50, 엔페이즈뿐만이 아니죠. 태양광 기업들이. 태양광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5, 60%씩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데 네. 이 구매자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로직이에요. 태양광 설치하는 애들 다 부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 세금을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법안인데 이게 엄청나게 항의가 됐었거든요. 캘리포니아 주민들 막 생업 던지고 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됐든 최종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게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이해가 안 됐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이제 시행됨에 따라서 배터리를 설치하는 게 훨씬 이득이래요. 구매자들한테.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서 원래는 배터리를 안 해도 괜찮았는데 네. 배터리를 설치하면 할수록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배터리에다가 배터리가 그냥 추가가 돼서 용량을 플러스 시키는 거, 단순히 그냥 메모리 하나 더 끼워 넣는 것처럼 배터리를 추가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모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배터리를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 계속 추가할 네, 수 있는. 계속해서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냐. 근데 젠 2까지는 이 모듈성이 되게 안 됐대요 원래. 근데 젠 3부터는 이 모듈성이 추가가 되면서 이 NEM 3.0 법안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배터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의미한 수요를 불러올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수요가 주는 거 아니냐. 세금 부과하면 애들이 안 하지 않냐. 그쵸.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순풍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Q&A에서도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 배터리에 대해서도 업데이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EV 차저 7,600개 출하를 했는데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멕시코 시설에서 생산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솔라그래프라고 이것도 이제 얘네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NEM 3.0을 하려면은 요금계가 엄청 복잡해진대요. 뭐 이걸 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 이걸 복잡해지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필요한 용량이랑 너네가 지금 전기를 얼만큼 생산하고 있는데 너네는 이거를 하면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렇게 딱 솔루션을 주는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NEM 3.0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악재로 작용할 법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계속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수요가 더 생길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CEO가 잘해요. 굉장히 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얘네 캐파 타임라인을 좀 그려봤습니다. 네. 그림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쵸. 일단 이번 실적 발표까지는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만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부터 100만 대가 추가가 됩니다. 어디서? 루마니아, 유럽. 여기서는 이제 유럽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150만 대가 추가되고 다음에 300만 대 또 미국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 하반기에는 1000만 대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이 엔페이즈 생산 공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네. 직접 구글 맵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네, 이게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장이 몇 개가 그 스팟이 더 생기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조달이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따라서 마진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공장을 빨간색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멕시코 공장이었죠. 이게 원래 미국 수요랑 이런 것들을 남미 수요랑 미국 수요를 담당하던 건데 이제 미국에 이제 신규가 3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멕시코 공장은 남미 쪽에 집중을 하면서 여기에서 EV 차저를 생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인버터 생산하던 거를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이 미국에 대한 인버터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EV 차저를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CATL이거든요. 중국 그 배터리 기업. 맞아요. 네네. 이 CATL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CATL 공장이랑 이런 거에서 배터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요 메인 캐파입니다. 이 인도 쪽인데 뉴델리 위쪽이고 네. 엔페이즈가 CEO도 그렇고 일단 인도 베이스예요. 네. 인도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메인 생산 공장이 다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홍콩. 홍콩에서는 뭐 유의미한 메인 제품을 생산하진 않고 그냥 이런 선들 라인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루마니아 공장이 여기입니다. 새로 생긴. 네. 네. 루마니아 공장에서 이제 유럽에 대한 인버터 수요를 충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메인 공장에서 원래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도 보냈어야 됐는데 이게 이제 메인 공장에서는 이제 호주, 남미 그리고 아시아 이런 쪽으로 간 다음에 유럽에서는 이렇게 가고 미국은 미국 수출하고 여기선 EV 차저랑 남미 쪽 들어가고 확실히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대망의 Q&A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인버터는 가격 인상을 계획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뭐 할 게 아니지만 배터리 부분에서 가격 인상 룸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버터는 계획된 게 없고 배터리 쪽에서 약간 가격 인상에 대한 힌트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유럽 매출이 2년 연속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다. 23년도 가능하냐? 이런 얘기였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인버터 수요뿐만 아니라 부착률도 엄청나게 좋대요. 배터리. 예, 배터리까지 같이 판매가 잘 될 거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착률이 80%라고 합니다. 미국은 부착률이 되게 낮거든요. 일부 지역 빼면은.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굉장히 지지부진했다고 했잖아요. 얘네가 미국이 메인 시장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지지부진한 거였는데 제가 솔라이지도 같이 팔로우업을 하잖아요. 근데 솔라이지 같은 경우에는 엔페이즈보다 배터리 성장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솔라이지는 유럽이 메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쭉쭉 간 건데 이제 얘네는 이제 루마니아 공장도 세웠고 그리고 애초에 배터리 그 CATL 공장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배터리도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수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니네 미국 고객 중에 일부가 주문해서 소극적으로 됐다. 그럼 언제 이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또 힌트를 줬습니다. 이 계절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수치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래 1분기는 마이너스 15%의 계절성이 있대요. 근데 아까 보면은 가이던스가 700에서 740밀리언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QOQ로 플랫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사실상 플랫이라고 준 건데 이 마이너스 15%의 계절성도 사실은 QOQ 플랫이면 되게 좋은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15% 빠져야 되지만 맞습니다. 플랫한 거면 네, 15%가 맞습니다. 오는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가이던스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는 QOQ 15% 정도 계절성이 있지만 1분기를 700에서 720밀리언으로 제시를 했는데 QOQ 플랫한 수준이다. 근데 이제 그 뒤에서도 말한 것처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종합을 했을 때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선정을 한 거잖아요. 아직까지 1월 데이터를 봤는데 수요 둔화는 목격되지 않았지만 설치 기사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걸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근데 이제 QOQ를 플랫으로 줬다는 거는 유럽에서 이걸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둔화된다고 가정해도 플랫이다. 이거는 유럽에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NEM 3.0에 대한 얘기.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상장에 도움을 줄 거다.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 왜냐하면 이 바드리가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네. 컨퍼런스 콜에서도 정말 공대스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뭐 전력과 전류와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는 하지 못했다. 어쨌든 이 법안 때문에 배터리가 이득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장이 더 커질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단계별로 추가할 수 있는 이 모듈성이라는 게 있고 네. 그래서 이 모듈성이 추가가 되면 이 태양광 설치 투자 회수 기간이 원래는 5년으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8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설치 투자 회수 기간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내가 태양광에 이제 $100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세금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100가 채워져야 이득인 거잖아요. 이득이. 투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원래는 5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설치를 하면은 뭐 세금이나 이런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8년 정도 걸린대요. 네. 근데 이 배터리 이 모듈성이 추가되면서 실제로 5년으로 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고객들이 배터리를 설치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고객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우리의 젠3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우업 질문인데,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설치 업체로부터 실제 배터리 수요를 보고 있냐?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가지고는 급격하게 느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줄었지 않냐?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램 3.0이 요구하는 모든 기술적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성능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설치 업체들과의 대화에서도 매우 낙관적이다. 아직 램 3.0이 발효가 된 것도 아니고 젠3 배터리가 나온 것도 아니니까 아직까진 젠2니까요. 그래서 램 3.0이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촉매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궁금한 질문인데, 니네 23년에 캐파 2배 확장시키는데 수요가 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한 거냐? 그렇죠. 수요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과거 성장률을 봐라. 그래서 우리는 21년 말에 300만 대 팔았다. 근데 지금 22년 말에 우리는 500만 대를 판매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있든 없든 과거 성장률을 봤을 때 1000만 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면은 IRA 혜택도 가만히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 당장에 1000만 대를 모두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늘려놔야 조만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거다. 혜택이 있을 때 투자해서 세제 혜택도 받고 장기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이게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 뭐 끄덕였습니다. 이건 뭐 고개를. 합리적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혀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도 컨퍼런스 콜 보면서 실시간으로 서퍼님한테 얘기를 한 건데, 네네. 왜 믹스가 55%야? 왜냐면 23년 1분기에 얘네가 그 IQ8 신제품 처음 발표했을 때 23년 1분기에 우리 믹스 90%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번 분기까지 이랬어요. 근데 막상 지금 한 분기 남았는데 55%잖아요. 네. 이 숫자로 90% 가려면 이번 분기에 적어도 70% 80%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믹스 90%였는데 지금 속도로 가능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60%, 2분기에는 80%보다 조금 낮고, 그래서 3분기부터 이제 90%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줬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큰 얘기는 아니고, 루마니아랑 멕시코 공장 이걸로 마진 변화가 있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접근이어가지고, 첫 번째 주문 사이클에는 영향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 비용이라는 게 원자재를 운송하는 방법의 함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이제 루마니아 공장이 세워졌고 원래 공장은 여기였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시장과 여기에 있는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시장이 훨씬 가까우니까 마진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쵸. 바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을 하려면은 여기 뭐 원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공장이 여기였는데 여기서 원자재를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이 비용이 플러스 돼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또이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져온 원자재를 여기서 이제 다 판매하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여기로 배송을 시킬 거 아니에요, 원자재를.
그러면 마진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는 마진이 안 늘어나지만 맞아요. 그 있는 걸 다 쓰고 나서 새로 입고할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받을 거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진이 반영이 된다. 네, 그래서 주문이 반복되면 비용 확실히 줄어들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생산 공장 새로 생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네. 저도 처음 알게 되네. 네, 바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유를 드리려고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넷째로 미국의 IRA가 있듯이 유럽에는 그린딜이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 중인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냐? 근데 아직 들은 건 없다.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 다만 유럽에서도 IRA와 같이 활발한 새 혜택에 대한 얘기가 논의 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면은 분명히 그것을 이용할 거다. 그러니까 블룸에서도 있는 내용인데. 아 그런가요? 네네. 또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네,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예를 들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여기에 설치하면 몇 프로. 가이드라인 있죠. 네, 그거를 이제 분명히 이용할 거다. 그러니까 추가 캐파를 할 때는 이거에 맞춰서 사육 혜택을 분명히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오히려 빠져서 좋았거든요. 네. 이 기업의 방향성이 너무나 확실하고 CEO의 이런 비전이 너무나 확고한데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한 게 좋네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었는데 네. 주가가 빠졌다. 심지어 그게 특별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데 저는 오히려 훨씬 모아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23년에는 저는 또 만약에 얘네가 캐파가 2배가 확장이 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배터리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컨퍼런스였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빠진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해야 될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사양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클을 타긴 하겠죠. 네.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할 시장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장할 산업이고 엔페이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단순히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얘네가 지금 EV 차저랑 그 솔라루프랑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안 가져왔네요. 네, 이거는 뭐 V2G라고 네. 제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태양광을 생성을 하고 이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게 이동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배터리잖아요, 전기차가.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집이랑 양방향 충전을 해가지고 이 집이랑 보통 이제 가정 집이 있고 전기차가 있고 여기 EV 차저랑 ESS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분산형 전원, 그러니까 발전원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V2X라는 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원래 발전원은 사실 중앙 집중형으로 그렇죠. 석탄 발전, 화력 발전, 이제 뭐 수력 발전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엄청 크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 전기차와 집 안에서 태양열로 해서 이 조그만 애들이 모두 다 각자 발전원이 돼서 맞습니다. 이게 다 커넥팅이 되는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형 전원이라고 네. 이런 모든 가정집들이 서로 전력을 교환하면서 큰 유틸리티 전기가 필요 없이 얘네끼리 전력을 연결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의 하나의 매개체로 전기차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겠다라는 개념인데, 개념인 거죠. 네, 네. 그런 개념인데 실제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양방향 충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EV 차저에서 충전을 하잖아요. 네. 전기차에서도 얘네 남은 유유 전력을 집으로 보내주는 이 양방향 충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에 얘네가 V2G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하고자 하는 비전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확실한 비전이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그냥 M&A나 뭐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일관돼 있거든요. 엔페이스가.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혈 경쟁이 아니라 제품 경쟁력을 베이스로 매출 성장이랑 마진 성장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모아갈 거고, 네. 저는 가격에 대한 거는 모릅니다. 밸류에이션 모델링을 해보긴 했습니다. 뒤에 있긴 있지만 네.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물론 당연히 의미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해보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장기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목적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 NEM 3.0 때도 버텼습니다. 50% 빠졌을 때요. 예, 그때도 수익률이 제가 한 플러스 60, 70%, 막 80% 이렇게 갔는데 네. 한 달 뒤에 마이너스 수익률로 막 전환되고 그랬을 때도 버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버틴다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다음 분기 모델링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아니고 네. 이거는 다음 분기의 컨퍼런스 가이던스가 네. 어느 정도 보수적인가. 왜냐면 제가 서퍼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얘네가 항상 비트를 하거든요. 실적 발표 때. 네, 가이던스랑 예. 얘기죠. 가이던스를 항상 이겨버리는데 네. 제가 그랬어요. 서퍼님한테 가이던스를 항상 이기는 거면 네. 얘네가 사실 투자자랑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이던스 능력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사실 안 좋은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이겨버리니까. 네. 그럼 얘는 예측을 못한다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서퍼님께서 얘네가 지극히 보수적인 기업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보수적으로 존나를 알기 위해서 제가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셔도 되는데 네. 되게 딥한 내용이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얘기인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EV 차징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1분기부터. 두 번째로 배터리 사업이 있고 네. 세 번째로 인버터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실적을 추정해서 더하면은 총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EV 차징 같은 경우에는 $900예요 하나에. 네. 그래서 하나에 $900고 몇 개 팔렸냐 네.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지금 이거를 캡처를 해온 거여가지고 네, 네. 엑셀 함수식을 보면서 해야 편한데 네. 이게 아마 뭐 제가 한 20% 정도 업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멕시코 공장에서 원래는 그 캐파가 크거든요. 멕시코 공장이 여기서 이제 EV 차저를 시작을 하니까 이번 분기부터. 네. 한 20% 정도 성장을 하면 어떨까? 근데 어차피 이게 엄청 미미하기 때문에 네네.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전체 매출에는 작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ASB는 고정이 돼 있고 유닛십 같은 경우에는 20% 추가를 해서 두 개를 곱하면은 8.2밀리언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부터 가겠습니다.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주어진 데이터죠. 네. 그래서 4.87밀리언 있고 5.35밀리언 정확히는 요거죠. 그래서 이 추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저번 분기잖아요. 네. 이 4.487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71%가 미국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71%가 미국이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절성 그대로 반영해서 여기서 15% 둔화된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85% 15%가 빠지면 85%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다음 분기에 미국 인버터 10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다 그렇죠. 라고 계산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487 곱하기 29가 이제 유럽이죠. 네. 인터내셔널.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번 분기에 유럽이었으면 플러스 루마니아 공장 하는 거 100만. 그래서 100만 추가해가지고 더한 게 이 숫자가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메가와트 10이죠. 용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믹스가 나왔으니까. 예 믹스가 나왔으니까 근데 믹스를 그냥 55%로 고정을 했거든요. 원래 60인데. 예 60인데 그냥 55%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만큼 팔았을 때 믹스가 55%일 때 용량이 이거니까 네. 방정식 세워가지고 이만큼 팔면은 용량이 얼마일까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2145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5.35 밀리언이 된 거고요. 네. 유닛 10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메가와트 DC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의 ASP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까지 0.32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분기도 당연히 ASP가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0.32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인버터의 그 매출은 691밀리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합리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루마니아 100만 대가 더 팔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루마니아 100만 대 더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따로 주어지질 않아가지고 전체 매출에서 이 EV 차징이랑 인버터를 빼면은 배터리가 나오거든요. 그쵸. 배터리 매출이. 네. 근데 여기서 이제 122.1 메가와트 팔렸다라고 했을 때 ASP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젠3가 나오기 때문에 네. 1분기에는 그냥 10% 준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10% 준다라고 했을 때 ASP 그대로 반영을 하면은 79.92 밀리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했을 때 779밀리언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가 720밀리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굉장히 사실은 15%가 아니라 더 반영하는 게 아닐까. 엄청나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계산이 잘못되려면 루마니아 100만 대가 뭐 100만 대가 늘지 않는 것? 맞아요. 네, 그거 가정을 제외하면 사실 맞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계절성보다 더 깎이거나, 더 깎이거나. 네. 그렇죠. 그 가정이 아니면은 사실상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쵸. 아니면은 믹스가 오히려 떨어지던가. 그렇죠. 믹스가 떨어지던가. 사실 저는 셋 다 그렇게 유의미한 가정,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엠페이즈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주는 기업이구나. 그래서 직접 내가 계산을 해보니 1분기에 둔화된다고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데 전혀 둔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이 높아졌어요. 딱 이 정도로만 저는 모델링을 활용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네, 계산을 해보니 시장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이던스는 사실 굉장히 약간 조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가이던스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계산을 해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고생이 많으셨군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이게 가장 직관적이죠. 또 이제 힘드신 분들을 위해. 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엠페이즈의 역사적 P, 이거는 NTM입니다. 넥스트 12 months. 네. 향후 12개월 동안 예상되는 어닝스를 고려를 했을 때 얘네 P 멀티플이 몇인가.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 지금 30이 딱 바닥이거든요. 이때부터 30 바닥 찍고 올라가고, 다음에 30 바닥 찍고 올라가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지만 근데 뭐 보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만큼 직관적인 게 없어요. 보시는 이게 분들은- 이제 램 3.0대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램 3.0대 30 조금 뚫려서 올라갔다. 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40 정도 수준이다. 아, 그래서 만약에 30이 되려면은 150달러예요. 이게 150달러가 진짜 만약에 된다면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이거는 뭐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집문서를 팔아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이것도 절대적인, 당연히 이게 어떻게 절대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하단선은 정해질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 하기도 어렵다. 네, 왜냐하면 23년에는 어닝스가 확확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네네. 그 가이던스에 물론 반영이 됐겠지만 네네. 저는 딱히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그렇게 정확하게 추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충분히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담아갈 만하다. 네, 지금이 210불 정도 되지 않나요? 네네. 210불 정도 되는데 사실 뭐 60불이면은 충분히 저는 버틸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마다 리스크가 다르죠. 저는 만약에 150까지 빠져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버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도 된다. 이렇게 이렇게 150불이 온다는 가정 그게 없기 때문에 없죠. 여기서 저는- 그냥 반등 쳐서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알 수 150 없어요. 절대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미국 공장 이런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되면은 이 하단선이 30이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식으로 가격을 측정해 놓는 게 좋은 게 150불 되면 사야지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150불이 쳤을 때 이 정도면 싸다 들어갈 만하다 이런 걸 판단하셔야지. 맞아요. 나는 150불 돼서 사야지라고 하면 영영 안 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150불은. 저는 버티는 게 기다리는 것보다 쉬운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사서 물 타는 게 더 편한 사람입니다. 막 제가 아직 안 샀는데 이 기업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게 가정입니다. 안 좋아하는 기업은 그냥 뭐 안 오네 말지 뭐 이러는데, 너무 좋아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걸 못 봐요. 날 두고 어디가? 너 내 건데. 내가 침 다 발라놨는데 어딜 가? 네. 일단 사고 그냥 뭐 물을 타는 게 저는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이제 절대 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상대 평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저는 밸류에이션을 여러 가지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도 이제 엔치님 이 끝없는 이 설명을 통해서 엠페이지를 나름 밸류에이션을 해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했었을 때는 한 200달러 정도는 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네. 오. 합리적이다. 그때 제가 했던 게 여러 가지 방면을 했었는데 향후 이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건데 향후 이제 5년간 20%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향후 5년간 20%의 성장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게 동의가 되면 저는 200달러 정도면 충분하다. 오. 네.
라는 좀 계산을 했었거든요. 서퍼님 같은 경우에는 프리 캐시 플로우 가지고 네, 계산을 저는 하시죠. 그렇죠. 잉여현금 흐름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하는데 이건 이제 시장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반영이 절대 안 된 겁니다. 전혀 안 되고 그냥 절대적 평가인데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도 그때가 한 220 됐는데 맞아요. 10% 프리미엄 주고 살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적정 가치가 200인데 지금 220이면 10% 차이 나는 거고. 그렇죠. 프리미엄 이 정도면은 그냥 사도 된다. 왜냐면 200이 올지 안 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존버하면 되긴 하는데 평생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서퍼님이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그렇죠, 다양하죠. 조금 그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밸류에이션 관련된 영상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엠페이즈의 4분기 실적 발표였고요. 네. 저는 1분기부터는 엠페이즈가 살 기회가 없을 수 있다. 뭐 모르는 거지만. 네. 모르는 거지만 이 미국 증설이랑 향후 나와 있는 그 젠3 배터리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시장이 주목을 안 하고 있을 때 주목을 안 한다기보다는 반영을 안 하고 있을 때 더 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깊은 내용이고 네. 아마 저희가 다뤘던 내용 중에 가장 깊고 가장 딥한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이게 기업을 더 알게 된 만큼 더 깊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마 향후 더 팔로우업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분기에 매출만 추정을 했지만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코스트까지 다 해가지고 마진단까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회 되면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저희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업들 네. 실적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안녕.